하루 내내 지겹게 듣는 말이 바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증시도 지금 현재 관련주들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지갑이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을 따라가기 어렵고 들고 있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올해를 주도할 섹터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오늘은 그 한 개 섹터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입니다. 사실 증시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어제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상승이 사실은 지속적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이 짧은 반등에 끝날지는 결국에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과 인플레는 예상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피크에 기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울한 뉴스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돈나무 언니, 이름이 캐시우드이기 때문에 돈나무 언니라고 부릅니다. 테슬라 주가가 5배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4,600달러 간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81%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2차전지 관련주도 덩달아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4,600달러 올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연평균 44%씩 상승한다는 건데 사실 테슬라는 액면 분할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캐시우드의 전망 근거는 바로 인플레가 곧 마감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빨리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는 총재들은 금리 인상 조절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아직 남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플레 논란은 한 가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라는 얘기는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피크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더욱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를 모두가 다 더욱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다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 의견들이 계속 분분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역시도 앞으로 급격하게 올릴지 아니면 짧게 올릴지 이 부분도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지할 수 있는 섹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 섹터만큼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 섹터는 바로 리츠입니다. 사실 리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츠를 정말 투자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리츠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운영하고 임대료나 매각 차익 등으로 얻은 수익을 누구에게 바로 저희 같은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를 말합니다. 비교적 소액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가 가능하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작년이죠. 국내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바로 4.9%였고요. 주가 수익률을 더한 합산 수익률은 평균 21%에 달했습니다. 간단하게 리츠의 기본 구조를 본다면
투자자들,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가 있고 리츠죠. 그 다음에 이건 자산입니다. 뭐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임대료나 개발 이익 등을 배당으로서 투자자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리츠냐? 자, 먼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인플레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플레가 더욱더 지속된다면 모든 가격이 인상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더욱 오른다는 것이고요. 개발 원가가 높아질수록 기존 자산의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 자산의 가치가 상승된다면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 이 자산의 가치를 배당으로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급격히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자, 금리 인상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금리에 대한 비용을 임대료로 받아내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위의 임대료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파트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쇼핑몰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더욱더 수익이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된 리츠들은 작년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리츠들이 보통 뭐 금리가 2%대 중반이라면 지금은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3, 4%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리츠들이 더욱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또한 하나 더 한다면 리오프닝이 있죠. 리오프닝 하면 다들 회사 나가야 되죠. 오피스, 그리고 백화점, 쇼핑몰, 호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리츠는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합니다. 보통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으로도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주주총회 가가지고 더 많이 배당해달라고 막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배당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이미 오피스 중심의 임대료 인상이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 공모가 5,000원을 기준으로 보통 목표 배당 수익률을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보다 높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오늘 보면은 리츠 관련 종목들이 5,000원 이상에서 올라갔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리츠로 보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요 리츠가 이렇게 많습니다. 편입 자산을 보신다면 임대주택,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해외 오피스와 그리고 백화점, 마트, 리오프닝 있죠. 그리고 쇼핑몰 이쪽을 기준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JR 글로벌 리츠인데요. 해외 오피스가 편입 자산이고요. 배당 수익률이 올해 예상입니다. 무려 7.1%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바로 해외 오피스가 주요 자산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 6,0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5,850원까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래서 5,000원 밑에까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가격 약 5,500원 이상에서 5,600원 사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끝나면서 이 저점을 받아줄 때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리츠입니다. 롯데리츠는요, 여러분들 롯데 아시죠? 백화점 그리고 마트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SK리츠와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SK리츠보다는 롯데리츠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간 매수세인데요. 롯데리츠를 보시면 롯데리츠도 오늘 1.84%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1월까지 같이 하락을 했었지만 이 3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그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그 전에 저항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모습이라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리츠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신다면은 기관들의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기관들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리츠보다는 롯데리츠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배당 수익률을 본다고 했을 때 롯데리츠가 5.40%, SK리츠가 4%로 롯데리츠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까지 따져봤을 때는 롯데리츠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츠는 바로 신한서부 T&D 리츠입니다. 바로 쇼핑몰을 주요 자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서부 T&D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부 T&D와도 관련성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이기 때문에 백화점 마트와 함께 바로 리오프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한서부 T&D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아직도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저점이 어디일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5,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리츠 종목들이 원래 상승률이 크진 않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배당 수익률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신다면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저는 좋다고 보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 리츠 중에는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두 투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래량이 만도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리츠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종목 하락세가 크면 손실이 같이 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